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지치고 고단한 일상을 살다가도 나보다 더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구나 하고 위안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배워나가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간호사로 40여 년간 일하면서 5만여 명의 중환자를 돌봐온 전지연 간호사. 그녀는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삶의 자세를 배웠다고 합니다. 인종차별이 심한 이민사회에서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야 했지만 누군가의 마지막과 함께하는 일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분들을 떠나보냈던 전지연 간호사에게 삶이란, 죽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전지연 간호사를 만나봅니다. 간호사 전지은 씨는 한국에서 간호사 일을 시작했고 1984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펜로즈 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 겸 상담사 역할을 하는 케이스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글을 쓰며 1997년 한국일보 문예공모 단편소설 입선, 2002년 제4회 재외동포 문학상 소설 부문에서 입상했습니다. 2010년 죽음 앞의 삶으로 제46회 신동아 논픽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쓴 책으로는 당신이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가 있고, 최근 중환자실에서 만난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책 그래도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다를 펴냈습니다. 예, 전지은 간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소녀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외모도 그러시고.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우리 이제 저랑 되게 비슷한 세대신데, 네. 우리 어렸을 때는 네. 되게 이제 간호사 하면 네. 나이팅게일, 백의의 천사.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떠올렸고, 네. 또 아까 이제 오프닝에 들어보니까 이제 책도 내시고 또 작가이기도 하세요. 네. 네, 작가기도 하고, 또 미국에 또 사셨고. 네. 우리 때는 재미교포 하면 최고였거든요. 그 나성에서 왔다고 그러면 네네. 와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완전히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완전히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간호사직을 한 2년 전에 퇴직을 했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현재는 지금 강릉하고 미국하고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친정이 강원도 강릉입니다. 거기에 이제 노모가 93세인데 네. 요양원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강릉을 와서 뭐 2, 3개월씩 이렇게 살다가 가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책도 내셔서 그런 걸로 들어오시기도 하셨고. 네, 네. 어쩌다가 간호사가 되셨나요? 간호사가 된 거는요. 사실 좀 이렇게 얼굴 낯뜨거운 얘기이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공부를 나 뜨거운 게 아니고 나 부끄러운 나 부끄러운 얘기. 예, 그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저는 진짜로 거의 뭐 100% 문학 소녀. 그래서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책을 읽는 거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거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 내내 문예반에 있었고요. 예. 문예반장도 했었고 그때도 뭐 전국 무슨 실기대회 이런 거를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 그 학과 공부는 거의 뒷전이었고요. 그 책을 읽어야 할 책이 있으면 그 책을 밤을 꼬박 세워서 읽을 수는 있었지만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밤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더 솔직히 얘기하면 국문과에 낙방해서 제가 2차로 이제 간호대학을 갔어요. 갔는데 그 간호대학을 간 이유는 제가 이모님이 뉴욕에 살고 계십니다. 예. 미국에 계셔요. 그래가지고 이모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간호대학을 나와서 간호원이 되면 미국을 올 수 있다. 미국에 오면 간호사 대우가 너무 좋고 직업도 뭐 보장이 돼 있고 하니까 거기서 그렇게 애쓰지 말고 미국을 와라.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호대학을 갔고 간호대학을 다니면서는 그때서 정신이 좀 들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해서 간호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는 공부를 잘 했습니다. 그럼 미국행이 예약돼 있던 거네요. 예약이라기보다는 그냥 막연한 간호사가 되면 미국을 갈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호사 생활을 안 하시고 바로 가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네.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잠깐 근무를 하다가 네. 다시 또 그 지방대학에 내려가서 모교에서 조교 생활을 좀 하는 오. 중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했는데 남편이 화학과를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80년대는 이공계 대학을 나오면 유학을 많이 갔거든요. 예. 제가 간호사니까 혹시 뭐 자기도 유학을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에 가면 한국 간호사 자격증 그대로 인정을 해 주나요? 아니죠. 다시 또 따야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그거는 어느 분도 예외는 없고요. 누구든지 미국에 가면 반드시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럼 영어로 봐야 될까요? 시험도. 물론이죠. 그럼 영어도 잘해야 되고. 힘드셨겠는데. 영어를 그때 갈 당시에는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이제 유학생이 돼서 미국을 딱 가니까 간호사 시험에 붙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는데 석박사 과정에 있는 남편보다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년 반 정도가 지나고 간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꼭 합격을 하셔서 이제 거기 간호사 생활이 시작됐는데 그 우리 한국하고는 좀 아무래도 많이 좀 다르겠죠. 그래도 그렇죠. 낯설기도 하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말도 좀 잘 안 통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인종 차별도 좀 지금도 좀 그런 게 없어지지 않은 것 같던데 그때는 더 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저희들이 처음 간 곳이 캘리포니아였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에 캘리포니아에 사는 미국 사람들은 일단 동양 사람, 아시안이나 한국 사람 그러면 아주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2003년이 돼서 콜로라도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예. 그때는 거기서 조금 이게 바로 인종차별이구나 예를 들면 하는 게 있었죠. 예를 하나만 드시면. 예를 하나만 들면 제가 이제 그 콜로라도로 이사를 가서 다른 병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도 중환자실 간호사죠. 들어갔는데 제일 무거운 사람을 저한테 이제 어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맡긴다. 담당 제가 맡아야 되는 담당해야 되는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무거운 사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사이즈가 모든 미국 사람보다는 작거든요. 그렇죠. 저보다 더 작은 미국 환자를 본 적은 저는 없어요. 네, 그렇게 이제 제 사이즈가 이렇게 작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크고 무거운 환자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인종차별이라는 생각을 별로 못했고 내가 간호를 너무 잘하니까 나한테 이런 걸 주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뭐 하지 뭐 이거
이 사람도 누군가는 맡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도 환자고 그렇죠. 저 사람도 환자고 누군가는 맡아야 되는 환자니까 그럼 내가 맞지. 그래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너 이렇게 힘들지? 힘들어 봐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았어요. 예, 근데 그런 걸 다 뚫고 네. 그 케이스 매니저가 되셨다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1년 반 그런 힘든 어사인먼을 맡으면서 일을 하면서 그래. 니네가 혹은 또 우리 수간호사가 이제 백인 여자였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러면 내가 언젠가는 요거를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칼을 갈고 있었죠. 아유, 그 잘못 건드린 거지. 그렇죠. 예, 잘못 한국 건드린 사람들이 거죠. 얼마나 그런 무서운데요. 게.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보가 있잖아요. 어느 직장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걸 쭉 보다 보니까 거기에 케이스 매니저 자리가 하나 떴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케이스 매니저 디렉터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한테 연락을 해갖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력서를 갖고 오래요. 그래서 이력서 갖다 드리고 인터뷰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우리나라에도 케이스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게 뭐죠, 케이스 매니저가?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물어봤어요. 우리는 케이스 매니저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저희 이제 어떤 역할을 하시는데? 그 미국에 케이스 매니저라는 거는 바로 옆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게 아니라 환자랑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 이 사람의 니드가 뭔가를 알아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의료보험이 없는데 입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걸 나중에 어떻게 갚을 건지 그다음에 입원을 했는데 보호자가 없어요. 그러면 퇴원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사람이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 아직. 퇴원은 해야 되는데 집에 가기에는 아직 상태가 완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다음에 또 뭐 외래 치료를 받아야 되면 외래 치료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또 뭐 가정 치료를 해야 되면 가정 간호사는 어떻게 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다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퇴원 전에 반드시 이걸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역할을 좋죠. 하는 분이. 예. 저 아버님 암 수술, 저 어머님도 이제 암 수술 하셨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 가보면 거의 뭐 의사 간호사님들한테 그냥 이 선생님이란 소리가 그냥 절로 나와요. 이제 그냥 스스로 알아서 우러러 보게 돼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환자애들에게는. 근데 특히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런 케이스 매니저, 그 간호사 보다 이제 더 위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자부심도 대단하셨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었고요. 제가 이제 제일 제 스스로 뿌듯했던 거는 아무래도 영어가 제2 외국어잖아요. 그렇죠.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처럼 영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전을 했던 거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우리 그 매니저가 좋게 봐서, 제가 와서 한다면 정말 죽기 살기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뽑았던 것 같고. 어떤 면을 좋게 봤을까요? 성실함? 그렇겠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번 병원은 아닌데, 그 전에 병원에 있었을 때, 제가 10년 근속상을 탔거든요. 10년 동안, 병가를 한 번도 안 냈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함이 있구나. 첫 번째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중환자실에서 20년 이상 그 간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임상에 관한 한 굉장히 잘 알고 그러니까 작은 부분까지 잘 알겠구나. 그렇다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뽑아줬었어요. 그 10년 동안 전혀 아프지 않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렇죠. 그 아팠을 때도 병가 나갔죠. 쓰지 않고 열심히 하신 걸 인정해 준 거네요. 정말로 기를 쓰고. 그건 좀 독하다고 하지 않나요? 기를 쓰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면 있죠. 있죠. 독한 면 있죠. 독한 제가 면 봐도 있죠. 그거는 경쟁력인 것 같아요. 독한 악착 같은 면이 있죠. 네. 내 스스로 좀 힘들긴 하죠.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악착같이 사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게 제 성품인 것 같아요. 제 성질이 우리 남편 말에 의하면
그 성질이 어디 가겠어? 그럼 남편분이 좀 힘들으셨겠는데? 그건 이제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는. 그거는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는. 집에서도 막 그러시면 되게 남편한테 힘든데.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남편이 하나 인정하는 거는 저 사람은 하나를 하겠다고 하면 죽어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한다고 예스를 했으면 저는 끝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인정을 하고 제가 무조건 이걸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태클을 걸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아이고, 그거 장점이에요. 장점이고. 그걸 누가 태클을 걸겠어요. 그거 도와줘야죠. 그럼 중환자실에 주로 이제 근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네네. 거기는 원해서 가신 건가요? 힘들지 않아요, 중환자실?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다시 간호대학을 나왔거든요. 예, 예. 대학을 나오고 그때도 이제 학생이니까 실습을 했는데 실습을 돌다 보니까 중환자실이 저는 참 저한테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좀 그 독하고 악바리 같은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거가 있어서 끝까지 하는 그런 근성도 있었고 이제 그런 거에다가 좀 약간 그 순발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좀 있었어요. 그럼 뭐 다 있으신 건데? 아닌데. 끈기와 그 악발이 근성도 있고 순발력도 있으시고. 뭐. 그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중환자실에 가면 모니터가 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서부터 심박동, 뭐 혈압, 뭐 이렇게 TV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스크린에 뭐 그렇죠. 빨갛고 노랗고 막 나오잖아요. 그래프 막 나오고. 그래프 막 나오잖아요. 그걸 딱 보고 있으면 이 환자가 지금 상태가 어떻구나가 머리에 딱 들어와요. 근데 그 스크린이 없으면 계속 가서 환자를 체크하는 거예요. 괜찮은가? 맥박이 몇 번 뛰나? 그다음에 호흡은 몇 번 하나? 이런 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스크린에 있고 그림으로 보이고 글자가 딱 나오고 하는 게 저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환자실을 하겠다고 했고 이제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0여 년 동안 5만여 명의 환자를 만나셨다고요? 네네. 그것도 중환자실에서 주로 만나시면 네. 그 생사의 기로에 계신 분들을 주로 이제 만나셨을 네. 텐데 네. 그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소설가를 꼽으라고 그러면 정유정 씨 네. 꼽거든요. 네. 그분이 또 간호사 출신이잖아요. 네. 네. 우리 선생님이랑 이제 같으신데 간호사 출신이라는 게 되게 이제 간호사분들이 그 생과사의 현장에서 많이 그걸 지켜봤기 때문에 그게 글을 쓰는데 그 이제 뭔가 영감을 주고 도움을 주게 되나 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져서 나가신 경우에는 거의 기억에 남는 것들이 없고요. 그러니까 좋아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상태가 너무 나빴다거나 좀 특별한 케이스라거나 또 들어왔는데 보니까 한국 분이라거나 아니면 들어왔는데 보니까 우리 아이랑 뭐 나이가 비슷하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유정 선생님도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을 뵌 적이 없어서 아주 생생한 기억처럼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거나 그 잔상들이 남아있거나 그러면 그거는 특별하게 저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놓거나 뭐 짧게 기록을 해놓거나 그러면 나중에 생각했었을 때 그게 아주 디테일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을 이렇게 쓸 수 있었고 또 그 생각들을 그냥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 마음 아파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는 한 방법으로 글을 쓰는 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 마음 안에 응어리 같은 걸 이렇게 글로 쓰면 그거가 치유되는 효과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제목을 보면 죽음 앞에 삶, 당신이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그래도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다. 전부 이렇게 삶과 죽음에 관한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일하는 곳이 중환자실이다 보니까 그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기점에 있는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사는 게 뭔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뭐 거의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지만 죽음을 많이 보면 더 두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군요. 담담해지나 보죠.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 죽음의 그 순간은 참 평온해요. 예. 표정도 평온하고 풀리고 이렇게 얼굴을 막 인상을 찌그리고 돌아가시는 분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죽음의 한 작용으로 근육이 이완되는 어떤 걸 수도 있지만 그 고통 속에 있다가도 딱 돌아가시면 얼굴이 확 풀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걸 딱 보면서 돌아가시는구나. 저래 편해지는구나. 그래서 편해지는 거를 많이 봤고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죽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온해지고 편안해지고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하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 책에 담으셨겠네. 네,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결론은 그래도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참 좀 이렇게 말에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이승이 좋다고 그러죠. 저승보다는. 네. 그래도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보편적으로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 제목도 그렇게 했고 사실 이번에 그 책의 제목은 어떤 노부부의 경우였는데요. 할머니가 그거는 이제 다음 좀 뒤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 중환자실 일도 엄청 바쁠 텐데 그런 책 쓰고 글은 언제 그렇게 쓰세요? 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제 기억에 딱 남는 사건, 제 기억에 딱 남는 환자들을 만났을 때는 집에 와서 이렇게 간단히 메모를 해놓고요. 제가 이제 뭐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있었을 때마다 이제 글을 쓰는 것들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글 쓰는 트레이닝이 좀 돼 있었던 게 초등학교 5학년 이후에 글 쓰는 거를 많이 했어요. 5학년 때 제가 그때는 제일 유명한 잡지 어린이라고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거기에서 전국 대회를 나갔는데 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받고 오니까 사람들이 다 아버지를 닮아서 글을 잘 쓴대요.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시인이셨어요. 네, 최인자 희자 쓰셨는데 그 옛날에 그 문예지를 통해서 등단하셨고 그래서 동국대학교를 나오셔서 숙명여고 인창고등학교 이런 데서 교편을 잡으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최인희 씨라고 보니까 강릉에 시비도 있고 그냥 유명한 시인이신데 그 간호사님은 지금 전지은 씨시잖아요. 왜 성이 다른가요? 제가 미국에 갔잖아요. 근데 남편이 전이거든요. 전 남인이어서 미국의 그 법을 따라서 제가 그 성을 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패스포트가 그때는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 가족이 같은 패밀리 네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지은이라고 했었고요. 그 이후에부터는 모든 게 다 전지은으로 나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학년 때 상을 타갖고 오니까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저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렇다니까 그럼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글 쓰고 읽고 뭐 하는 거를 많이 했고요. 중고등학교 때도 백일장 같은 데 나가서 상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글 쓰는 트레이닝이 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짧은 메모들이 돼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글을 쓰고 이렇게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글 쓰는 거를 남편이 참 싫어해요. 왜냐하면 글을 쓰기 시작하면 옆에를 안 보거든요. 그냥 그게 다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말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어느 단계가 지나고 나니까 적어도 저 사람이 해야 될 한 부분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거의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부군께서는 그러면은
교수를 하시나요? 아니면 교수는 못했고요. 네. 이제 박사를 다 마쳤고 포스닥을 좀 하다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네. 아들하고 같이. 예.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외국 생활 하시다 보면 영어를 주로 쓰게 되고 우리말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저도 그 미국에 가서 네. 그 글쓰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이렇게 네네. 네. 뉴욕, 뭐 LA, 네. 샌디에고 이런 데 다 문학회 초청으로 갔거든요. 네네네. 뉴질랜드에도 그렇게 해서 갔고 그 지역마다 이렇게 문학회가 있고 네. 우리말을 가지고 글을 쓰는 분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말에 대한 감각 같은 게 떨어지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을 이렇게 하셨나요? 그냥 이제 저는 많이 써보는 걸로. 써보는 것도 있었고 이제 주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우리 책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미국에 예. 알라덴 US라고 그 책방이 들어와 있어서 거기다가 책을 많이 주문해서 읽고요. 또 한국에 나왔다 갈 때마다 한 보따리씩 사가지고 가고요. 또 제가 책 좋아하는 줄 아니까 친구들이 시간 날 때마다 붙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예. 보는 편입니다. 예. 이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런데 이제 원래 어렸을 때 작가가 꿈이었고 네. 그러다 이제 간호사를 하시다가 어찌 보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작가가 되신 셈이에요. 네네. 이제 작가가 되셨는데 지금 이제 쭉 돌이켜 보면 본인이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본캐, 부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본 캐릭터와 네. 부 캐릭터 해가지고 네. 네. 본인은 간호사라고 생각하세요? 작가라고 생각하세요? 간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캐는 간호사시고 네. 부캐는 작가시고 네. 보니까 이제 산토끼 집토끼 다 잡으신 케이스신데 예. 그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쓰신 책 얘기 그다음에 그 책에 담긴 내용 네. 그는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40년간 중환자실 간호사로 활동하면서 생사의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의 얘기를 담은 책을 쓴 간호사 전지은 씨와 말씀 나눴습니다.